숨겨진 통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인생 역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0평생을 가정만 지켜온 한 여인이 남편의 배신을 발견하고 조용하지만 강력한 복수를 준비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가정, 은퇴 후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는 부부. 하지만 그 이면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된 아내는 결심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복수는 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리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막 완벽한 가족의 그림자. 평화로운 저녁 풍경. 어느 가을 저녁, 아파트 거실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정숙 씨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생선구이가 노릇노릇하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남편 태식 씨가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작년에 회사에서 은퇴한 후 집에서 편히 쉬고 있었습니다. 35년을 직장 생활한 그에게는 마땅한 휴식이었습니다. 태식 여보, 오늘 저녁은 뭐야? 냄새 좋은데. 정숙 당신 좋아하는 생선구이 했어요. 고등어. 태식 역시 우리 여보가 최고야. 나 은퇴하고 이렇게 맛있는 밥 먹으니까 천국이 따로 없네. 정숙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40년을 한 남자와 살아왔습니다. 25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그녀의 인생은 오롯이 가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2딸을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자신의 꿈이나 커리어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저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태식 여보, 진짜 당신 덕에 내가 지금처럼 사는 거야. 내가 회사 생활 35년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당신이 뒤에서 받쳐줘서 그런 거라고. 정숙, 이제 당신도 좀 쉬어요. 젊을 때 고생했잖아요. 정숙의 눈빛에는 피로함이 어려 있었다. 하지만 태식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태식은 다시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정숙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작은 의심의 시작. 그날 밤, 정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남편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왜인지 그 휴대폰이 신경 쓰였습니다. 태식이 요즘 자꾸 화장실 갈 때마다 휴대폰을 들고 가던데. 정숙은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생일이었으니까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딸들에게서 온 메시지, 친구들의 메시지, 그리고 은주라는 이름. 정숙의 손이 떨렸다. 은주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은주의 문자, 오빠, 오늘 생활비 들어왔어요. 감사해요. 다음 주에 만나요. 태식의 답장, 그래. 조심히 와. 보고 싶어.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더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속 주고받은 메시지들. 보고 싶다. 오늘 저녁에 만나자. 당신이 제일 좋아 같은 말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계좌이체 내역. 매달 200만 원씩 은주에게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생활비도 빠듯한데. 정숙은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바친 세월. 새벽까지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25, 순진했던 그녀는 태식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정숙은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아내는 집을 지키고 남편은 밖에서 일하는 것. 그것이 그 시대의 공식이었습니다. 첫째, 딸 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둘째 딸 수정이가 그 이듬해 태어났습니다. 정숙은 두 딸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밤새 아이들을 돌보고 낮에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태식은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과장, 부장, 그리고 임원까지. 하지만 승진할수록 집에 오는 시간은 늦어졌습니다. 회식, 접대, 야근. 정숙은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딸들이 대학에 가고 취업하고 결혼했습니다. 정숙의 머리에는 어느새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태식이 은퇴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둘이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정숙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막 비밀의 흔적, 은행에서의 발견.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차렸습니다. 태식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고 신문을 봤습니다. 태식 여보, 오늘 은행 좀 다녀와 줄 수 있어? 통장 잔액 좀 확인하고 정기예금 만기되는 거 있는지 봐줘. 정숙, 네, 알겠어요. 정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의 충격을 숨긴 채 그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오전 10시, 정숙은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창구에 앉은 은행 직원은 친절하게 웃었습니다. 은행 직원, 어떻게 오셨어요? 정숙 남편 계좌 잔액 확인하러 왔어요. 여기 통장이랑 신분증 있어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은행 직원 손님, 예금 계좌가 2개인데요. 하나는 부인 명의와 공동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직원이 화면을 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정숙, 다른 하나는요? 은행 직원, 이건 부인 명의가 아니라 태식 씨와 김은주 씨 공동 명의인데요. 정숙의 손이 멈췄다. 눈빛이 얼어붙었다. 정숙, 김은주요? 은행 직원, 네. 이 계좌는 5년 전에 개설되었고 잔액이 8천만 원 정도 있네요.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8천만 원, 그것도 모르는 여자와 공동 명의로. 정숙, 거래 내역 좀 출력해 주시겠어요? 은행 직원, 네. 잠시만요. 거래 내역서를 받아든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5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입금된 내역, 그리고 가끔씩 큰 금액의 출금. 5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진실을 향한 발걸음. 은행을 나온 정숙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거래 내역서를 다시 한번 읽어 내려갔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큰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정숙, 수진아, 엄마가 지금 좀 힘들어.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어? 수진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지금 어디세요? 1시간 후, 수진이 공원으로 달려왔습니다. 30대 후반의 수진은 결혼해서 2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수진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정숙은 말없이 거래 내역서를 건넸습니다. 수진이 내역서를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 이게 뭐예요? 김은주가 누구예요? 정숙 나도 몰라. 어젯밤에 아빠 휴대폰에서 처음 봤어. 은주라는 이름. 수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수진 아빠가 바람 피운 거예요? 5년 동안 정숙 그런 것 같아. 매달 200만 원씩 우리 생활비는 빠듯하다고 하면서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이 어머니를 껴안았다. 수진 엄마, 울지 마세요. 우리 이거 확실히 알아봐야 해요. 김은주가 누군지, 아빠랑 무슨 관계인지.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그래. 정확히 알아야겠어. 그래야 다음을 결정할 수 있지. 산막 불륜의 실체. 조사의 시작. 수진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김은주라는 여자가 누구인지,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보고서가 왔습니다. 정숙과 수진은 카페에서 탐정을 만났습니다. 탐정 김은주, 40대 초반입니다. 현재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고요. 직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진 직업이 없다고요? 탐정 내에 태식 씨가 생활비를 대주는 것 같습니다. 매달 200만 원. 그리고 아파트 월세도 태식 씨 계좌에서 나갑니다.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탐정 그리고 태식 씨와 김은주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납니다. 주로 평일 오후에요. 호텔이나 김은주 씨 집에서요. 탐정이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태식과 은주가 함께 걷는 사진,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진,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 수진 이 나쁜 인간. 엄마한테는 돈 없다고 하면서. 탐정 그리고 한 가지 더. 김은주 씨의 과거를 조사했는데요. 그녀는 태식 씨 회사에서 10년 전에 일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계약직 직원이었고요. 정숙 씨, 년 전부터 알고 지낸 거군요. 탐정 내에 정확한 관계 시작 시점은 모르겠지만 최소 5년은 된 것 같습니다. 공동 계좌 개설일이 5년 전이니까요. 대면.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보기로. 김은주라는 여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연락을 취했습니다. 정숙의 딸이라고 밝히지 않고 태식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만 했습니다. 은주는 놀랍게도 쉽게 만남에 응했습니다. 며칠 후 조용한 커피숍. 정숙과 수진이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김은주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세련된 옷차림에 화장을 짙게 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은주 저를 찾으신 분이 누구세요? 정숙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은주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정숙 저는 윤태식의 아내 이정숙입니다. 은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은주아, 그러시군요. 앉으시죠. 은주는 놀랍게도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숙 당신, 내 남편과 무슨 관계예요? 은주, 그쪽 남편이 먼저 다가왔어요. 돈도 마음도 전부 준다고 했죠. 외로운 여자한테 그런 말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셨어야죠. 수진이 분노로 떨었다. 하지만 정숙이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진정시켰다. 정숙 그럼 당신이 받은 돈 다 세받겠네요. 은주 당연하죠. 사랑도 계산은 해야 하니까요. 5년 동안
매달 200만 원, 아파트 월세 100만 원, 그리고 명절이나 생일 때 보너스. 다 합치면 꽤 되죠. 은주는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정숙 사랑이라고 했나요?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해요. 은주, 사랑. 글쎄요. 편하죠. 돈도 주고, 잘해주고, 그게 사랑 아니에요? 정숙 그 사람이 저한테도 똑같이 말했어요. 40년 전에 사랑한다고, 평생 지켜주겠다고.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정숙, 저는 그 말을 믿고 제 인생을 다 바쳤어요. 제 꿈도, 제 커리어도, 제 청춘도 전부.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배신했네요. 은주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당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은주,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남자가 바람 피우는 건 부인한테 뭔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수진, 뭐라고요? 지금. 정숙, 수진아. 괜찮아. 정숙이 딸을 진정시키고 다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정숙,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부족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당신도 곧 알게 될 거예요. 태식이라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은주, 무슨 뜻이에요? 정숙, 그 사람은 위기가 오면 자기만 살려고 할 거예요. 당신도, 나도 버릴 거예요. 그게 그 사람 본성이니까. 정숙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숙, 오늘 만나서 확실해졌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곧 연락 올 거예요. 법원에서.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막, 조용한 복수의 시작. 변호사, 상담. 정숙과 수진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 증거가 충분하시네요. 계좌거래 내역, 사진, 탐정 보고서까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정숙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혼인 기간이 40년이고 부인이 전업주부로 헌신하셨으니 최소 50%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불륜이 증명되니까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고요. 수진, 김은주와의 공동명의 계좌는요? 변호사, 그것도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니 분할 대상입니다. 부인께서 반은 가져가실 수 있어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 좋아요. 소송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완벽한 계획. 그날 밤 정숙은 혼자 방에서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남편 명의 재산 목록, 공동명의 해지 신청서, 이혼 소송 준비 서류, 그리고 그녀는 한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남편 태식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편지, 태식 씨께. 편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을 겁니다. 이건 당신이 만든 선택의 결과입니다. 편지, 40년. 저는 당신을 위해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 꿈을 포기하고, 제 시간을 바치고, 제 청춘을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편지 5년 동안 다른 여자에게 돈을 주고 사랑을 나누는 동안 저는 당신의 은퇴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편히 쉬라고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편지,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당신 없이. 이혼 서류는 곧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숨겨놓은 재산, 김은주와 함께 만든 그 계좌까지 제 몫을 받아내겠습니다. 편지, 안녕히 계세요. 아니, 안녕히 못 계실 겁니다. 정숙은 편지를 봉투에
넣고 봉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수진이 도와준 덕분에 정숙은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지대. 일주일 후 정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태식 여보, 나 오늘 친구들이랑 골프 가기로 했어. 정숙, 그래요. 잘 다녀와요. 정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식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태식이 나가자마자 정숙은 움직였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짐을 챙겨 딸 수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우편함에는 내용 증명 서류를 넣어뒀습니다. 이혼 소송 통지서였습니다. 오막 폭로의 날, 잠긴 문 앞에서 저녁 6시 태식이 골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스코어가 잘 나왔거든요. 현관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태식아, 왜 안 열리지?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뀐 것입니다. 태식 여보, 문 좀 열어줘.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태식은 휴대폰을 꺼내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당황한 태식은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꺼운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태식의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자 내용 증명 서류가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 제기 통지서. 태식 뭐라고? 전광판의 충격. 바로 그때 아파트 단지 중앙에 있는 대형 전광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단지 공지사항이나 날씨 정보가 나오는 화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식과 은주가 함께 찍은 사진. 호텔 로비에서, 식당에서, 쇼핑몰에서, 그리고 계좌 거래 내역. 화면 상단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전광판 1502호 윤태식 씨의 불륜 증거 -5년간 이중생활의 진실. 태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주변에서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전광판을 쳐다보며 수근거렸습니다. 주민일 저게 뭐야? 1502호 윤태식 씨. 그 사람 아니야? 주민이 맞아. 은퇴했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바람을 피웠네? 주민 5년이나? 와, 부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태식은 급히 관리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태식 저거 좀 꺼주세요. 빨리. 관리소장 죄송합니다만 이건 1502호 부인께서 정식으로 신청하신 겁니다. 주민 공지 조항에 따라. 태식 무슨 주민 공지예요? 이건 사생활 침해잖아요. 관리소장 부인께서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진행하셨습니다. 저희도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전광판의 영상은 10분간 재생되었습니다. 그 10분 동안 아파트 단지의 모든 주민들이 태식의 불륜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너지는 남자. 태식은 주저앉았습니다. 주변의 수군거림, 손가락질, 경멸의 눈빛,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식, 은주야. 큰일 났어. 우리 집사람이 다 알아버렸어. 은주, 나도 알아요. 아까 변호사한테 연락 왔어요. 공동 계좌 동결됐대요. 그리고 재산 분할 소송 들어간대요. 태식, 공동 계좌까지? 은주 오빠, 저 이제 어떡해요? 그 돈 없으면
저 생활 못해요. 태식 나도 지금 집에도 못 들어가. 당장 잘 곳도 없어. 전화 너머로 은주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 그럼 오빠 집이나 호텔이나 알아서 가세요. 저도 바빠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태식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은주도 자기만 챙기는군요. 그는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 네, 아빠. 태식, 수진아, 아빠가 잘못했다. 엄마 좀 바꿔줄 수 있어? 수진, 아빠. 엄마는 지금 아빠랑 통화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도 아빠랑 당분간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태식, 수진아, 아빠가, 수진 아빠, 5년이에요. 5년 동안 다른 여자한테 돈 퍼주고 사랑 나누면서 엄마한테는 생활비 아끼라고 하셨죠? 그게 아빠예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태식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육막 사이다. 결말. 새로운 시작. 며칠 후. 작은 카페. 정숙과 딸 수진이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수진 엄마. 그 사람 경찰 조사받는다며? 탈세 혐의로. 정숙, 그래. 김은주와의 계좌가 증여세 탈루로 걸렸대. 5년간 억 단위 돈이 오갔는데 신고를 안 했으니까. 수진, 속 시원하지 않아요? 정숙이 잔잔히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정숙, 시원하다기보다는 이제야 평안하네. 복수는 미움이 아니라 정리야. 40년의 세월을 정리하는 거지. 그녀는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새로 만든 통장이었습니다. 정숙, 이거 봐. 통장 표지에는 이정숙 단독 명의 계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통장을 펼쳐보니 잔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 1억 2천만 원. 엄마, 이게 뭐예요? 정숙, 재산 분할받은 거야. 아빠, 재산의 60%. 은주와의 공동 계좌 절반도 포함해서. 수진 60%요? 50이 아니라 정숙 불륜 위자료까지 합쳐서 법원에서 인정해줬어. 수진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진짜 내거. 정숙이 통장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숙, 근데 말이야, 수진아. 이 돈이 진짜 내 돈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수진,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정숙, 사실 나도 몰래 모은 돈이 있었거든. 4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 정숙이 가방에서 또 다른 통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통장이었습니다. 정숙, 이건 내가 40년 동안 모은 거야. 생활비 아껴서, 용돈 모아서, 조금씩, 조금씩. 수진이 통장을 보니 잔액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수진 엄마, 이렇게 많이 모으셨어요? 정숙, 응. 나도 언젠가는 내 돈으로 뭔가 하고 싶었어. 여행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근데 그럴 용기가 없었어. 항상 남편 눈치 보고, 가정 생각하고.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정숙, 근데 이제는 달라. 이젠 내 인생 내가 쓰려 한다. 이 돈으로. 수진 엄마, 뭐 하실 거예요? 정숙, 일단은 유럽 한 달 여행 가려고. 그리고 작은 카페 하나 차릴까 생각 중이야. 늘 꿈꿔왔던 거거든.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수진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햇살이 비치는 오후. 카페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가을 오후의 햇살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정숙의 얼굴에 오랜 세월 동안 사라졌던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정숙, 수진아, 너도 알지? 사람은 사랑보다
신뢰로 사는 법이야. 수진네, 엄마. 정숙 속인 사람은 잃고 견딘 사람은 얻는다. 나는 40년을 견뎠어. 그래서 이제 얻는 거야. 내 인생을. 정숙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그 하늘처럼 맑아졌습니다. 정숙이 이젠 내 이름으로 살아갈 시간이다. 그녀는 통장을 가방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카페를 나섰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끝. 에필로그. 1년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약속대로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한 달간의 여행은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의 카페. 아담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카페였습니다. 정숙은 직접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60대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한편 태식은 이혼 후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탈세 혐의로 벌금을 냈고 재산의 대부분을 정숙에게 넘겼습니다. 은주는 그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느 날 태식은 정숙의 카페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정숙이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정숙은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며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이름으로. THEND.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여인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40년을 참고 견디며 살아온 여인이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이야기. 복수는 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리입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것.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